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박성호고요. 저는 동남아시아 권역의 영화들과 단편 영화들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의 출품작 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출품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관객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영화를 만들어?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10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시장 규모를 다 합쳐도 한국보다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흥미로운 지역이다라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영화제에서 대놓고 이렇게 관객들을 울리는 영화를 많이 부르진 않는데 마침 굉장히 큰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불렀는데요. 팟 부니티펫 감독의 할머니가 죽기 전 백만장자가 되는 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에 일단 할머니가 들어가면 뭔가 정서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놓고 울리는 영화면은 좀 그렇지 않나 고 저도 봤어요. 봤는데 왜 욕하면서 우는 거 있죠. 나를 울릴 거야 뻔하게 보여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저도 울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고 재미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되고요. 조용한 경청이란 영화는 올해 제가 봤던 모든 영화 중에 가장 힘들게 봤던 영화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청각장애인 소년의 관점을 실험적으로 묘사한 게 영화의 아마 한 5분의 1 정도는 아예 소리가 없는 영화거든요. 그 청각장애인들을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조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그 부분은 자막도 안 나와요. 그거 펑펑 울려드릴게요. 울어봐 이러면서. 동남아시아만의 또 그 색감과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매력을 주는 풍경들이 참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초청한 작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새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태국 아트하우스 영화의 특징이 좀 푸름이 많아요. 정글, 숲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서정적인 영화예요. 좀 템포가 느리긴 해요. 근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세대란 무엇인가, 어떤 걸 물려줘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많은 이런 사색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주는데 영화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할아버지와 어린 소녀 이렇게 둘이 주인공인데 보시다 보면은 왜 그런가 이런 질문이 들만한 장면들도 많고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실 작품인데 베트남의 트엉민 퀴 감독님의 비엣과 남, 올해 칸 영화제에 소개가 되었었고 비엣과 남이라는 두 주인공 광부로 나와요. 이 주인공이 각자의 또 사연이 있는데 두 사람의 어떤 상호작용이 굉장히 재밌고요. 특히 베트남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묘사를 굉장히 잘해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촬영을 정말 잘했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도 있는데요. 역시 베트남이고요. Don't Cry Butterfly라는 작품은 너무 재밌습니다. 중년의 엄마와 20대 초반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외에도 아빠와 아들이 같이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이 영화 속에 아버님이 바람을 피십니다. 근데 그거를 대처하는 엄마와 딸의 그 다른 점도 보이고 애증도 보이고 굉장히 즐거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모든 작품들이 비주얼적으로는 뛰어난데 가장 놀랐던 작품은 인도네시아 작품이에요. 툰팔 감독님의 악어의 눈물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약간 외딴 곳에 악어 농장에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이 악어 농장에서만 먹고 자고 일하는데 이성의 눈을 떴달까? 약간 바깥에 나가서 여자들 만나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호요욕 같은 걸 보이거든요. 굉장히 놀랐어요. 악어의 눈물 하면 떠오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저는 약간 기대하고 있던 감독님이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발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영화들 가운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침묵의 외침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지금 미얀마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생존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도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약간 익숙한 내러티브일 수도 있어요. 한국 관객들에게는 공제공장에 대한 성추행이라든지 임금체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쟁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 주인공은 선뜻 같이 하기가 힘든 내적 갈등을 겪거든요. 하면 나도 피해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묘사가 잘 되어 있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꽤 만듦새 있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싶고 막 신나고 재미난 게 아니라 익숙한 내러티브인데 또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도 특히 미얀마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영화였어요.
또 인도네시아의 루루 감독님 생존자의 땅이라는 데뷔 작품이거든요. 주인공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땅에 발을 닿으면 약간 코피 흘리고 기절하거든요. 트라우마가 되게 심한 여자인 거예요. 수상가 있잖아요. 태풍도 오고 이러면 막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 자급자족하며 사는데 어떻게든 땅을 그리워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역시 되게 힘이 있다. 배경이나 풍경이 예뻐서 저는 즐겁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호랑이 소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가장 좀 파격적인 상상력이 아닌가. 2차 성징을 겪는 여성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발랄해요. 호랑이 소녀라는 그 제목 그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말 힘있고 강단 있는 그런 연출을 보여준 아만다 감독님도 직접 오시니까 Q&A도 기대하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올해 칸에도 소개된 리티판 감독님의 폴포트와의 조 현장감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캄보디아가 이제 공산혁명을 겪으면서 서구의 저널리스트가 캄보디아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지만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그 빈 구멍들이 많이 보이고 끔찍한 현실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취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갈등이 보이고 대체로 올해 거장 감독님들의 현장감이 커요. 이를테면 판토스미아라는 뜻이 좀 이상해요. 그 냄새가 없는데 냄새를 느끼는 증상이래요. 병명이에요. 병명. 코로나 휴우증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휴우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영화가 4시간이 조금 넘거든요. 그 라부 감독님은 긴 영화들을 많이 찍으십니다. 4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쭉 한 번에 봐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 만석이 되더라고요. 관객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파이팅. 다음 또 필리핀의 마더랜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폭탄 제조자를 암살하려는 그런 경찰들의 임무 수행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임무 수행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거든요. 중간중간 끔찍한 장면들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가란 무엇이고 영웅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묵직한 작품입니다. 아시아 단편 경쟁에는 무려 4,351편 엄청납니다. 올해의 좀 기조가 나의 정체성, 나의 이야기 매해마다 조금씩 경향은 다른데 올해는 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엄선을 거듭해서 최종 10편이 선정됐기 때문에요. 발랄한 단편들만의 맛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아시아 단편 경쟁은 여러분들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5개씩 틀리거든요. 5편 중에 한두 편은 되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단편 경쟁 자체가 매진이 잘 되는 슬롯이라서 미리 좀 찜해 두셨다가 우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영화 선정에 거의 활용정점을 찍은 영화가 폐막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혼의 여행입니다. 정말 특별한 영화기도 하고 이상한 영화기도 해요. 사실은 촬영은 또 일본에서 했어요. 근데 배우님은 이제 프랑스 배우님도 계시고 일본 배우님도 계신데 까트리나 드네브는 시종일관 불어로 말합니다. 일본 배우분들은 계속 일본어로 말을 해요. 근데 서로 되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되게 말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왜 말이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폐막작에도 특징이 있죠. 영화제에서 한 번밖에 볼 수 없다는 거. 삶의 마지막 황혼기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삶을 정리할 것인가, 그런 되게 묵직한 이야기를 편하게 보실 수 있게 꼭 요번에 일단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답지 않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못 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데미 무어가 주연인 더 서브스탠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데미 무어가 젊어지고 싶어서 특수한 약을 주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젊은 버전의 자기가 나오고 그것도 일단 충격이지만 나중에 막 서로 막 싸우고 뭐 맘대로 안 되니까 약간 좀 한번 뒤집어 엎고 제가 잘 못 보는 영화인데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관객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영화의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떡밥들이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관객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게 그게 정말 정답이라는 거를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퍼즐 맞추기에 혈안이 되지 않으셔도 그 과정 자체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뭔가 이해를 못한 게 있나 이렇게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은 그 장소가 기억에 남아서 그 장소에 가면 다시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